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김말순 요양보호사님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노인네가 오늘은 또 어떤 생트집으로 배알을 뒤틀어 놓을 건가? 3년째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는 김말순 요양사의 아침은 가슴 위에 무거운 돌덩어리를 얹어놓은 채 누워있는 듯한 둔중한 통증과 가슴 답답함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제는 노인네가 못된 것 하며 자신에게로 향한 투덜거림을 뚜렷하고도 선명하게 들었기에 무어라 한마디. 반박하고 싶었지만 못 들은 채 하고 노인네의 3분의 2쯤은 칠이 벗겨지고 얼룩진 회색 현관문을 나서 승강기 없는 오래된 빌라의 어두침침한 계단을 내려와 휑한 집에 돌아와 밥방 공기를 간신히 비우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초저녁 잠을 청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인네의 모멸감이 묻어있는 자신으로 향한 투덜거림이 귀에 왱왱거려 쉽게 잠속에 빠져들지 못한 채 뒤척이다. 새벽이 돼서야 잠에 들 수 있었고 밤새 혼자 몰아짓걸려대던 TV에서 흘러나오는 도체 알아먹을 수 없게 웅얼거리는 듯한 요즘 애들 노래소리의 발끝에 간신히 걸쳐있는 이불을 밀쳐내며 김말순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전히 애서는 신들린 듯 두들겨대는 드럼 소리와 날카로운 기타 반주속 시커먼 안경으로 얼굴에 반을 가린 채 반바지 차림이 노랑머리가 뭐라 쉼없이 짓걸려대고 있었습니다. 노랑머리 삐쩍 마른 젓가락 같은 녀석이 뭐라 찌꺼리는지 들어보려 귀를 쫑긋 세워봤지만 김말순 여사는 녀석이 도대체 무슨 말을 짓거리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요란한 반주 소리에 귀가 먹먹해짐을 느끼는 순간 노랑머리 녀석은 5층 빌라 그 노인네가 노란 가발을 뒤집어 쓴 얼굴로 하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반바지는 누렇게 변색된 5층 빌라 노인네의 후질근한 파자마로 변해 있었습니다. 파자마를 걸쳐 입은 흑갈색 휘청거리는 다리 정강이의 몇 소라기, 흐느적거리는 털로 보아 왼수 같은 그 노인네임이 분명합니다. 그 노인네로 변신한 모습이 보이자 이제는 중얼거리는 소리가 무슨 말인지 뚜렷이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건성건성 대충대충 시간만 때우려면 더 이상 내 집에 안 와도 돼. 먼저 젊은 아줌마는 얼굴도 얼마나 곱고 일은 또 어때? 일일이 시키지 않아도 구석구석 나무랄 것이 없었건만 허긴 내 팔자에 그런 복이 또 올 리 없구 말구. 일하기 싫거든 집구석에 처박혀 있을 것이지. 내 집에 뭐하러 와서 내 속을 긁어? 센터는 도대체 뭐라는 거야? 무작정 아무나 보내놓고 돈만 꼬박꼬박 받아가는 노릇이란. 애인이미랄. 그 노인네의 실룩거리는 입이 TV 화면 안에 가득 찬다. 그 순간 휴대폰의 뮤직벨이 김 여사에게 전화 받으라고 감미롭게 흘러나옵니다. 근 석 달째 아들 내미는 전화 한 통 없고 출근 시간 늦지 말라는 센터 복지사 전화일 테지. 아니나 다를까 전화기에서 들려나오는 소리는 센터 복지사의 영혼 없는 친절함으로 감싸 덮은 코맹맹이 소리 의례적인 인사말을 몇 마디 신속히 마무리 짓고는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사님 말고 일 잘하는 다른 요양보호사 보내달라는 어르신을 설득해 간신히 달래놨습니다. 시간 맞춰 가셔서 열심히 일해달라며 노인의 마음을 움직인 자신의 공적과 애먹음을 늘어놓으며 공치사를 잊지 않습니다. 여고 기숙사 사감 같은 은퇴 안경을 올려 쓴 복지사의 잔소리 기억을 애써 털어내고 어제 먹다 식탁에 밀어놓았던 반쯤 남은 공깃밥에 물 말아 억지로 입안에 밀어놓고는 빈 그릇을 싱크대에 쌓아두고 대충 찍어 바르고 집을 나섭니다. 그 노인네 얼굴 정말 보기 싫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여러 곳 소개소에 식당 일자리 신청해놨건만 전화 한 통조차 없습니다. 그녀가 오늘도 가야 하는 5층 빌라는 집에서 마을 버스로 7정거장 10분 거리이지만 오늘은 일찍 집문을 나셨기에 그냥 걸어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 노인네와의 지긋지긋한 실갱이와 매 순간을 견뎌내야 하는 모멸감을 어찌 견디려나 고민하며 힘없는 발걸음을 내디디지며 느닷없이 심파극 같은 지나온 세월을 곱씹게 됩니다.
찌질이도 가난한 화전민의 6째 딸로 태어나 한 입이라도 더 입에 넣고자 형제간 아귀다툼을 해야 했던 어린 시절.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상경여공으로 생활하며 목숨조차 걸 수 있을 정도로 노조활동에 열심이던 시절, 노조활동 중 동료 소개로 야학에 다니던 시절, 그때 야학선생이던 핸섬한 운동권 대학생을 짝사랑했던 기억. 그러다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기자가 되겠다는 푸른 꿈을 품은 채 대학 캠퍼스 일원이 되었던 시절, 혁명을 꿈꾸며 학생운동의 열혈전사로 투신했던 기억, 제적까지 당하고는 다시 복학할 수 없었던 기억. 어찌어찌 결혼을 하고 맞벌이로 아이 둘을 키워 출가시키며 숨가쁘게 살아온 30여 년. 그 어느 누구 못지않게 치열하게 살아온 삶이었건만 얼마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한갑이 넘은 이 나이까지 모멸과 온갖 수모를 견디며 괴팍한 그 노인네의 수발을 들며 연명해야만 하나? 그래 집으로 돌아가자 어떠하던 내 한 몸 입에 풀칠이야 못할까? 온갖 퇴한 속에 분노감이 치솟습니다. 온갖 회함과 서글픔, 비참한 기분은 나의 몫이 분명하건만 치밀어 오르는 분노는 누구에게 무엇을 향한 것이련가? 괴팍하고 억지와 떼거지로 중무장된 그 노인네? 질퍽 저열한 음담패설을 농담처럼 던졌다가 내가 째려보면 급히 접어버리는 그 노친네. 내 냉담함으로 머쓱해진 그 노친네는 곧바로 어처구니 없는 억지와 트집으로 반격을 시도해옵니다. 싫다 싫어. 몸서리치며 집 방향으로 몸을 되돌려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핸드백 속에서 자신을 꺼내달라며 애절하게 울려오는 뮤직벨 소리가 다음 발걸음을 잡아챕니다. 꺼내든 휴대폰에 떠오른 영빌라우층. 그 노친네다. 어정쩡한 자세로 멈춰서서 휴대폰에서 선명하게 빛을 발하는 영빌라우층 글자만 뚫어져라 쳐다볼 뿐 휴대폰을 켤 마음이 아니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저 오지 말라며요? 꼴도 보기 싫다며요. 냉담하게 내뱉고 끊어버릴까 망설여졌으나 행동으로 연결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휴대폰 멜로디는 소리내기를 멈춥니다. 곧바로 다시 또 울어댑니다. 그만 잘못 눌러 수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황한 김 여사는 황급히 전화를 끄려 했으나 휴대폰에서 들려오는 다급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김 여사, 지금 어디야? 다리미에 발등을 대었어. 올 때 약 좀 사다 줘. 아니요, 쩌시다 많이 다치셨어요? 약 사가지고 곧 갈게요. 급히 발걸음을 돌려 화상약을 사들고 노인네에게 달려갑니다. 방 안에는 다리 담은 듯한 흰 와이셔츠 옆에 노인이 주저앉아 있었답니다. 아니 재개시키시지 왜 다름질을. 벌겋게 부어오른 노인네의 발등을 바라보다 눈이 마주쳤답니다. 김 여사 고만 보내라고 센터에 전화한 게 미안해서. 김 여사 보기도 민망하고 해서 같이 레스토랑 가서 식사나 하자고 하려고 해서 김 여사 오기 전에 양복에 넥타이 매고 기다리려다 그만 머쓱해하며 어정쩡해하며 멋쩍게 웃는 어르신과 눈길이 마주칠 때 김 여사는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 못되고 괴팍한 노인에게서 짝사랑하던 이성에게 마음을 들킨 순진한 청년의 수줍어함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김 여사는 어르신에 대해 가져왔던 그동안 증오가 연민의 감정으로 바뀌게 됨을 느꼈다 합니다. 그래 어르신이 그동안 내게 유독 못되게 구셨던 것은 내게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이었을지 몰라. 이 어르신 때문에 내 생활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맞아. 어느 누구든 좋게 보면 하는 짓마다 이쁘게 보이고 밉게 보면 매사 싫게 보이게 마련이겠지. 언젠가 나도 이 어르신처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생활이 가능할 때가 오겠지. 그때 나 또한 도움을 주려 온 요양사에게 괴팍하고 못된 행동을 해서 괴로움을 줄 수도 있겠지. 인생 유전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야. 내가 한 만큼 나도 그대로 돌려받게 되겠지.
이 어르신 오늘 내게 잘 보이려고 그동안 입지도 않던 양복을 꺼내들고 불편한 몸으로 흰 와이셔츠를 손수 다리려다 이 모양 된 거 생각해봐. 이 어르신 보살펴드리는 날까지는 내가 더 이해해드리고 애써보는 거야. 그게 지금이 나를 기쁘게 일할 수 있게 해주고 지금의 내 생활에도 정당하게 우물받고 그리 멀지 않은 훗날 내가 돌려받게 되겠지. 그날 이후에도 어르신의 괴팍함과 짓궂은 행동, 어처구니 없는 고집으로 김 여사를 괴롭히는 날은 많았지만 김 여사는 어르신의 언행이 예전처럼 그다지 견디기 힘들 만큼 밉게 느껴지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어차피 내가 를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 좀 더 내가 이해하고 참자. 김 여사는 자신이 단순한 요양보호사에서 마치 테레사 수녀가 된 듯한 마음으로 보람차고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